자, 이제 뒤는 조금만 빨리 갈게요. 왜냐면은 방금은 지금 그래 그 지난 시간부터 한 거 있죠. 이게 3, 4차 그래프에서부터 인수정리, 그 다음에 빼남수, 그 다음에 절대값함수의 미분 불가능, 뭐 미분 가능 요거 내용까지 살짝 좀 심화된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느려졌죠. 근데 이게 너무 느려지면 또 안 되니까 뒷부분은 좀 간단하게 본론만 얘기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로 들어가요. 최대 최소. 저기 갑자기 페이지가 24페이지로 갑니다. 24페이지. 자, 다시 한번 도함수 활용을 싹 다 정리해본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다음에 나오는 도함수 활용을 정리해본다 그러면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뭐만 잘 기억해주면 된다? 얘는 접점만 잘 생각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요거 하나만. 그쵸? 접점을 아냐 모르냐 그거 가지고 그냥 끝.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는 어차피 그냥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보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거. 자, 증가 감소에 관련된 거는 뭐만 잘 보면 된다? 기울기가 0 이상인 경우로 대체해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증가함수로 약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봤을 때는. 그쵸? 이번에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3번 객관식 문제 중에서 오답률 제일 높은 거, 그 지금 2문제였던 거 기억나요? 그쵸? 요 문제였어요. 요 문제. 자,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 자,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미분 계수가 0이면서 부호가 전후 변동, 부호가 전후로 바뀌는 지점에서 극대극소를 뽑아낼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록으로도 튀어나오는 게 이제 3차와 4차 그래프 해석이에요. 원래는 3, 4차 그래프를 별도로 따로 지정해서 해석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도함수를 그려놓고 분석해 보다 보니까 3, 4차까지는 우리가 그리면서 분석할 수 있더라.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3, 4차를 그냥 거의 꿰야 되는 정도까지 연습을 해주자. 그래서 살짝 깊이 있게 들어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부록 같은 느낌이고요. 요 뒤에 나오는 뭐 빼남수, 인수정리 이런 거는 곁다리로 들어갑니다. 빼남수와 그 다음에 인수정리,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비율관계.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3, 4차 함수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얘네가 메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최대 최소. 최대와 최소에 관련된 건데, 최대 최소는 결국 뭐만 하면 된다? 극점과 양끝값,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는. 그렇죠? 극점과 양끝값 가지고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이게 좀 이따가 더 나갈 거예요. 방부등식에다 활용하는 거, 이거는 방정식의 부등식에 그냥 도함수를 활용하는 거고,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 얘가 도함수를 실생활에다가 활용하는 거죠. 실생활의 활용. 그래서 실생활의 활용이 거의 다 빠졌는데 속도 가속도만 남아요. 그래서 이거 꼭 연습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지금 9월 평가원 몇 번이더라? 이게 11번이었나? 11번에서도 지금 또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얘보다는 정적분의 활용 쪽에 있는 속도와 이동거리, 그쪽에가 좀 더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얘랑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겸사겸사 알기는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소는 여기야. 최대 최소. 그냥 극점과 양끝값이죠. 자, 간단하게 158번 직접 한 번만 풀어봅시다. 158번.
자, 1부터 3 구간 안에서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선지만 찾아내면 되겠죠. 극점과 양극값 가지고 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 도함수만 알면 우리 그래프 금방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미분해 보면은 3x제곱 빼기 18x 플러스 24가 되겠네요. 얘는 3으로 묶어내면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 4랑 2에서 극점을 가지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4랑 2에서 극점 가지는 3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2, 4, 그쵸? 1부터 3까지니까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쵸? 1과 3 중에서 누가 더 작은지 구해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F에다가 2 집어넣어 보니까 8 빼기 9, 4, 36 플러스 4, 8 플러스 A 나와서 20 플러스 A, 요게 최대값으로 나오겠고요. 이거 무조건 최대값 얘죠? 근데 최대값 10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A는 일단 마이너스 10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1과 3 중에서 누가 더 작을까? 솔직히 이거 눈치가 빠르다 그러면은 1, 1, 1 이렇게 가죠? 1 차이, 1 차이, 1 차이죠? 이게 극소값하고 똑같아요. 1일 때 함수값하고 4일 때 함수값이 똑같아요. 3일 때 함수값은 얘네들의 정 가운데이기 때문에 무조건 1에서 더 작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몰라도 사실 답 내는데 지장 없으니까 1 집어넣으면 25에서 9 빼기 16 플러스 A, 실제로 3 집어넣으면 27 빼기 80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플러스 72 플러스 A 마이너스 5, 18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1일 때 값이 더 작게 나옵니다. 16 플러스 A. 그래서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니까 그냥 최소값은 6이 되겠고 3 집어넣었을 때는 8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더 1일 때가 작아요. 실제로 4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올까요? 6 나오겠죠? 진짜 나오나 한 번만 볼게요. 자, 그러면 4의 세제곱 64, 그 다음에 4, 4, 16의 9배 144, 그 다음에 24의 4배 96 플러스 A. 그쵸? A는 근데 마이너스 10이라 그랬잖아. 그쵸? A는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둘 다 하면은 160이죠. 160에서 144 빼니까 16 빼기 10. 진짜 6 나오네요.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1대1대1대1.
자, 그러면 스텝 1에 있는 거는 나머지 문제 나중에 직접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텝 2 넘어갈 텐데, 첫 번째 스텝 2인 160번 얘가 사실 시간은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꼼꼼히 들어가 보면은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연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161번이에요. 요거 하나만 직접 풀어봅시다. 이게 1분 컷에도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아마 눈치 못 채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혀 감이 안 온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힌트를 좀 빨리 갈게요. 161번. 자, 뭔가 좀 감이 안 올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요거죠. 아예 그냥 fx만 나오거나 gx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fg가 같이 나왔어요. 합성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를 다시 정리해보면 y는 g라는 함수 안에다가 f라는 함수를 합성한 거예요. 그렇죠? g라는 함수 안에다가 f라는 함수를 합성했다? 그러면은 얘는 x 대신에 fx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2fx 세제곱 빼기 9fx제곱 플러스 12fx 빼기 2예요. 그 fx를 또 갖다가 다 집어넣어서 정리해야 돼요. 6차 함수죠? 6차 함수. 6차 함수를 우리가 미분해서 구해내는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지금 합성함수 특징이 어때요? 동일한 꼴이 계속 반복돼요. 괜찮죠? 합성함수는 당연히 동일한 꼴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x 대신에 fx를 집어넣은 거니까. 동일한 꼴이 반복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처리해요? 치환 처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합성함수는 99% 문제풀이가 전부 치환으로 갑니다. 괜찮나요? 합성함수의 99%는 치환이에요. 미적분 선택자는 90%입니다. 왜냐면은 좀 이거 치환 못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구하는 경우,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구할 때는 치환이 안 돼요. 근데 이 내용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알아야 되는데 합성함수 미분법이 미적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미적분에서만 이거 한 10%로 나오고요. 수초에서는 이게 없잖아요. 99%야. 그럼 뭐야? 이거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100% 아니야? 근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면서 99%. 괜찮죠? 합성함수 나오면 그냥 다 치환입니다. 치환은 통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x랑 y를 한 번에 연결시키기가 힘들어요. 그 함수가 g가 f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중간에 한번 거쳐서 가면 되는 거예요. x에서 t로 관련된 함수. 그러면은 fx는 t니까 이게 f 함수죠?
그러면 xt 함수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 놓으면은 ty 함수, 그게 g 함수예요. 그럼 g 함수만 가지고 y의 최대 최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t 범위 가지고. 괜찮죠? 아, 이렇게 보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보자요. 왜? 이걸로 보나 이걸로 보나 어차피 y 값이에요. 얘의 최대 최소가 얼마인지 굳이 x 가지고 보지 않아도 얘 가지고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x의 범위는 실수 전범위지만 t의 범위는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t 범위를 뽑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요 함수를 새끼 함수, 요 함수를 어미 함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미안해. 괜히 떠들었네. 자, 좀만 더 해봅시다. 자, 이 내용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충격적이지만 수학 상위 때부터 나왔어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나오던 내용이에요. 물론 그때는 미분을 모르니까 2차에 2차를 합성하는 걸로 등장을 하는데, 어쨌거나 합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치환으로 들어간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써볼게요. 이거 지우고,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어요. fx를 t로 치환하면서 나오는 식이 두 개가 됩니다. 첫 번째, t는 fx라는 함수, 그 다음에 y는 gt라는 함수. 결국 y의 범위를 뽑아내는 거예요. 설명 좀 해줄게.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데서 멈춰 있기는 하네요. 이게 참 잘했네.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이렇게 치환한다라는 거는 얘기했어요. 이건 좀 지울게요. 자, t는 fx.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t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예요. 자, 얘는 미분 안 하고도 그래프가 바로 그려지죠.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한 이치 함수죠.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쵸?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치 함수로 꼭지점이 마이너스 1, k-1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x의 범위가 지금 딱히 없잖아요. 그쵸? x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상태예요. 뭐 축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x축이고 t축이 있는데 그냥 적당히 뭐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여기가 x축, 여기가 t축 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t의 범위는 k-1보다 커나 같은 거 다 가져요. 괜찮죠? 이 범위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t 값은 k-1보다 커나 같은 값이 다 존재하는구나. 다시 한번 따라서 t 값은 k-1보다 커나 같다. 요게 됩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쪽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럼 요 식은 y는 gt 2t 세제곱 빼기 9t제곱 플러스 12t 빼기 2예요. 자, 근데 그런 t 값이 k-1부터만 나와요. 여기서부터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그 함수가 최소값 2를 가진다. 자, 요거 한번 미분해 봅시다. 그래프 그려봐야 되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6으로 바꾸면은 2t제곱 빼기 3t 플러스
2t제곱이 아니구나. 2. 아,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과 2에서 극점을 가지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도함수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보면은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요게 y는 gt 그래프야. 1과 2에서 극점을 가지게 되고요. 1, 집어넣으면 얼마지? 14에서 11 뺐으니까 3 나오겠고요. 그죠? g1 값이.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2 집어넣었을 때는 16에서 36 뺀 마이너스 20 거기다 24 더하면 4 빼기니까 2네요. 괜찮죠? 얘는 지금 2로 나오고 있어요. G2가. 괜찮죠? 자, 그러면 축이 어떻게 생겼냐? 축은 뭐 대충 뭐 요 정도로 잡을까? 축은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그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여기가 Y축. 그 다음에 요게 지금 T축이에요. X축이 아니고 T축이에요. 왜냐면 Y는 GT이기 때문에 TY 함수예요. TY 함수. 그렇죠? 0,-2에서부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얘가 최소값이 2가 되게 해달래요.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함수값 2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여기 있고요. 또 하나 여기. 그쵸? 요 지점이 어딜까요? 이 함수값 2 나오는 걸 찾아도 되는데 만약에 알고 있다면 1대 1 가지고 찾을 수도 있죠. 괜찮죠? 자, 여기가 지금 1이에요. 여기가 지금 2예요. 아, 그럼 이거 한 칸당 2분의 1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요 지점, 대칭 지점이 2분의 3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아, 여기가 지금 x좌표 2분의 1이구나. 괜찮죠? 얘는 무조건 2분의 1,2일 거예요. 실제로 x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얘 지금 k-1보다 커 나왔던 그래프 다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k-1이 만약에 2다. k-1이 2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k-1이 2보다 크면 돼요? 안 되죠? 그럼 최소값이 딱 k-1인 지점에서 나올 거니까. 한마디로 k-1은 무조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 최소값 2를 가질 테니까. 근데 아무리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k-1이 여기 나와도 이 그래프 다 나오니까 그래서 최소 2 되는 거 맞잖아요. 여기 k-1 나도 돼요. 어차피 이만큼 나와도 최소값은 2 되는 거 맞으니까. 근데 k-1이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면 돼요? 안 돼요. k-1이 만약에 0으로 등장한다 그러면 이 그래프 다 나오니까 최소값이 0,-2 마이너스 2로 나와요. 괜찮나요? 아, k-1은 아무리 작아도 2분의 1보다는 커 나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k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데서 막혀가지고 다 저기서 막힌 것 같아요. 자, 요게 지금 딱 10번. 요새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요새 나오는 문제들. 퀴즈 하나 만들어줄까? 비슷한 거? 연습하게? 넘어갈까? 아, 끄덕끄덕이 많아.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테스트에다 넣을게. 테스트에다가. 야, 너무 좋다. 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결국 k 값이 최소 2분의 3은 나와야 됩니다. 최대는 얼마? 3이에요. 그죠? k의 최소값, k의 최대값. 아무리 커도 3보다는 크면 안 돼요. 아무리 작아도 2분의 3보다 작으면 안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방부등식에다가 활용하는 걸 한 번만 놓고 볼게요. 자, 방부등식의 활용은 결국 뭐만 잘 쓰면 되냐? 얘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얘가 제일 쉬워요. 어떻게 따지면은. 왜? 그래프 그리는 거 여 위에서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극대극소 파트가. 극대극소의 거의 끝판왕까지 다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쪽에 고난이도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는 해요. 왜냐면 기본적인 내용은 딱히 없어요.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건데 그걸 좀 심화로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텝 4에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방부등식을 활용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문제. 자, 요렇게 생겼죠. fx가 k가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되게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방정식인데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k, 이게 서로 다른 실근 3개 만나게 하는 이거 k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걸 수식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냐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상수함수인데 이거 넘겨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프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원칙이 나옵니다. 이 단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방부등식의 처리 방법은 일단 1순위가 인수분해예요. 1순위가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가 안 통하면은 그래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방부등식 문제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니, 옛날이라고 얘기하니까 나 어렸을 적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원전 거의 그런 정도예요. 그 옛날, 진짜로. 진짜 완전 옛날. 그때는 방부등식 관련된 문제는 전부 인수분해밖에는 없었어요. 아니면 숫자 딱 집어넣어서 값 나오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빼기 14는 빵. 이거의 실근을 구하시오.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2 집어넣으니까 0 나오네. 2가 근. 괜찮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때려박는 거. 괜찮죠? 3차 이상의 일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엄청 힘들어요. 3차 방정식의 일반 해 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고등과정에서 나오지 않아요.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다항함수의 일반해, 다항 방정식의 일반해는 2차 방정식까지밖에 없어요. 딱 그네 공식 쓰는 거. 괜찮죠? 나머지는 못 구합니다. 못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때려박아서 들어가는 거. 근데 만약에 실근이 몇 개인지를 알고 싶다. 그럼 방금 2 하나 들어가는데 더 못하잖아요. 괜찮죠? 다른 거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했더니 미분 안 쓰고 얘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그래서 미분을 써서 그려봤더니 얘는 계속 증가만 하네. 그러면 얘는 y는요 이 x축이잖아요. 그럼 x축하고 만나는 거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걔 2만 지금 유일하게 실근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마저도 이 방부등식에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는데 이 그래프 이용해서 정리하는 게 실근 계수 구하는 이런 거 말고 실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실근의 위치 판단이에요. 이 실근의 위치 판단이 사실상 사이값 정리 얘기고요. 그게 이차함수만 놓고 본다면은 이차함수만 놓고 본다면 근의 분리라고 불리는 거고. 괜찮아요? 자, 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3빵. 얘 실근 구하시오. 구할 수 있냐 이거야. 이거는 이 집어넣어도 안 되잖아요. 그쵸? 못 구해요. 이거 거듭제곱근으로 나와서 이거 무리수로 나와요. 인수분해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라는 거. 때려박아서 넣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못 구하겠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자. 근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보자.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미분해서 확인한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식 음수네. 무조건 증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증가밖에 안 하는 함수구나. 뭐 대충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니까 X축하고 안 만날 리는 없겠지. 괜찮죠? 그러면 100% 실근은 하나인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럼 그 근이 얼마인데? 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냐? 정확하게 근을 구해내기는 좀 힘들겠고, 우리 약식으로 한번 찾아내보자. 그래서 이 함수 fx로 잡아가지고 f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는 거야. f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3 빼기 13 마이너스 10 나오죠. 그 다음에 f에다가 2 집어넣었더니 8, 4, 2 14 빼기 13 1 나와요. 1 집어넣었더니 음수 나오는데 2 집어넣었더니 1 나와요. 그럼 근은 어디 있어요? 무조건 1과 2 사이에 있겠지. 괜찮죠? 그래서 실근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이게 사이값 정리. 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사이값 정리는. 더 작았던 게 더 커지면 아니 그 사이에 근이 있겠지 뭐. 그쵸?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난 여기 있어. 화장실이 저기 있어요. 저 문 안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이값 정리죠? 괜찮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이거 실제로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이런 거 딱 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한 2초 동안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답이 딱 떠요. 계산기에. 그 컴퓨터에도 마찬가지야. 이 방정식. 공학용 계산기 같은 거. 그럼 얘는 근을 어떻게 뽑지? 어떻게 뽑을까요? 얘네가 쓰는 게 이 사이값 정리로 가는 거예요. 1 얘 공학용 계산기에다 집어넣잖아요. 1, 2, 3, 4 다 집어넣어봐요. 다 집어넣어서 양수음수 다 판단해요. 음수 나오면 더 큰 거 집어넣고 양수 나오면 더 작은 거 집어넣어요. 근데 1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왔어. 근데 2 집어넣었을 때 양수 나왔어. 딱 중간값 집어넣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값 딱 집어넣는데 걔가 양수 나왔어. 그럼 얘네들이 또 중간값 집어넣어요.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소수점으로 한 10제짜리까지 변화 없을 때까지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더 넣어봤자 어차피 표현할 수 있는 걸로는 변화가 안 생기죠. 그럼 그걸로 그냥 답 이러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솔직히 언제 다 해요 그거. 계산기 2초 만에 할 거면은 사람은 한 이틀 걸릴걸? 하루 종일 해도. 진짜. 그래서 요 사이값 정리 내용 생각해줘야 됩니다. 이 전부 다 뭐라고요?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서로 다른 실근 3개 구한다. 그렇죠? 우리는 아예 근까지 구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 그건 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좀 오버하고 아예 실근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만 보자. 그래서 요 그래프 그려주고 요 그래프 그려주면서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y는 k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실근이 몇 개인지만 보면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딱 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때에 따라서는 이게 k가 1차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니 상수항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막 x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넘겨서 통째로 미분해서 인수분해. k 자체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 안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방부등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쵸?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fx 빼기 k는 빵. 요 함수에 도함수가 인수분해 돼서 그래프 이용해서 그려주는 거야. 안 넘기고 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도함수가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일단 16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3.
자, 일단 여기까지는 보통 다 비슷할 거예요. 첫 번째 풀이를 한 번만 좀 봅시다. 첫 번째는 fx는 2x제곱 6x제곱 빼기 18x 플러스 k라고 써놓고 이게 x축과 양근이 나오게만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미분했을 때 6x제곱 12x 빼기 18 6으로 묶으면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그쵸? 위로 볼록한 아니다 위로 볼록한 이래 얘는 마이너스 3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3차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집어 함수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54 6, 54 둘이 없어지네. 54 플러스 k네요. 그쵸? 54 플러스 k가 되겠고 아니 뭐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넣고 있어요. 자, 1 집어넣으면은 k 마이너스 10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양근이 나와줘야 된대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y축 기준으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x에다가 0 집어넣어봤어요. 0,k예요. 0,k. 아, 지금 대충 얘 둘의 정가운데에 x좌표 지금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예요. 둘합의 절반이니까.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1 거니까 요 요 사이에 어디쯤에 y축이 나오겠고 얘가 0,k가 될 거예요. 그럼 양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양근이 나오려면은 x축이 딱 k로 나오면 안 되죠. 이러면은 아, 나오네. 되네.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양근이잖아. 괜찮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만 보면 되지? 양근이 안 나온 경우는 이 왼쪽에서만 근 나오는 경우니까 x축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지금 음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양근 나오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x축이 여기는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k-10이 0보다 커 나왔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k-10이 0보다 커 나왔으면 된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k 값이 10보다 커 나왔으면 무조건 양근이 나와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살짝 바꿔서 이 k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긴다고 친다면 이게 오히려 편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싹 다 넘겨도 상관은 없고 상수항만 우변에 남겨도 상관은 없어요. 왜? 이러면 얘 그래프가 아예 k가 없으니까 편해요. 괜찮죠? 이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3,54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또 0,0 지나가요. 그쵸? 요게 지금 요 함수 그래프예요. 그쵸?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점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양근 나오려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거 다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양근이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k는 부동을 잘못 구했는데? 이거 틀렸네. k-10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미안해. 부동어 잘못 썼어요. 왜 이렇게 실수 나오지? 미안. 괜찮을까? k는 10입니다. k는 10. 자, 그러면은 다음 것도 한 번만 좀 가봅시다. 이번에는 4차 함수로 좀 가볼게요. 170번. 한번 풀어봅시다. 170번.
자, 4차함수 그래프를 다 그려놔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수식만 가지고는 좀 긴가민가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토네이도인가? 너무 심하지? 껌? 자, 원래는 조금만 더 천천히 설명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문제 좀 풀어볼게요. 저기 혹시 좀 이따가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내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유형 17번은 이 유형 17번은 만약에 푼다면 어디까지 푸는 게 괜찮냐면은 현실적으로 175번까지 만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176번부터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너무 어려워집니다. 푼다면 175번까지만 풀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스텝 4가 지금 엄청 많아요. 이거만 싹 지나가도 갑자기 194번으로 가요. 자, 아무튼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요 A를 요대로 냅둬도 상관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미안, 넘겨서 마이너스 A로 쓸게요. 왜냐면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 함수를 일단 fx라고 해놓고 f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4차함수 그대로 그리기는 좀 힘들죠. 인수분해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얘는 x제곱으로 묶이지 나머지 2차 항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미분으로 극점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인수분해로 안 되니까 미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짜고짜 미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12x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러면은 얘는 4차 함수 그래프 한 번에 그리기에 좀 자신 없으면 3차 함수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0, 2, 그쵸? 이렇게 최고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로 나올 텐데,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만 가지고 증간지 감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극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일 때 극대인데 어때요? 이 넓이랑 이 넓이 보면은 이 넓이가 훨씬 작아요. 이 넓이만큼 증가하고 이 넓이만큼 감소하니까 아이고, 이게 좀 위에다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감소하다가도 조금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감소가 되게 많은 거예요. 한참 감소해요. 아, 요런 fx 그래프겠구나. 그래서 오른쪽 극소가 더 작습니다. 자, 이때 함수값을 뽑아보면은, 미안, 계산은 좀 그냥 후딱후딱 쓰면서 넣을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얼마냐?
7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0,0이 되고요. 요 지점은 2, 얼마야? 48 16 마이너스 30이네. 이렇게 그냥 그죠? 괜찮죠?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지금 축은 어떻게 그려져요? Y축, X축.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 자, 그러면 마지막 Y는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나와야 서로 다른 두 양근에 서로 다른 두 음근이 나오겠느냐. 그렇죠? 마이너스 A가 당연히 이 극소보다는 더 커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양근만 두 개 나오고 끝나니까 이것도 안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양근은 두 개지만 음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고 그냥 중근으로 음근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는 안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극소값인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돼요. 같아도 안 되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따라서 A 값은 0과 5 사이만 가능합니다. 1, 2, 3, 4. 그쵸? 4개가 되겠네요. 답은 1, 2, 3, 4 다 더하니까 15번입니다. 오케이? 자, 너무 아쉽지? 여기 스텝 1들은 그래도 다 무난한 문제니까 나중에 한번 꼭 풀어보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 좀 오래 걸렸는데 뒤부터는 좀 빠를 거예요. 적분법까지만 빨리 끝내고 확통은 진짜 짧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아유, 고생했어. 미안해. 빨리 끝낼게. 와. 혹시 질문 있는 사람?